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2월 28일 날 리밸런싱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도 시장이 지수 기준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받쳐가지고 크게 안 밀었는데 3월 첫날부터 양시장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3월 달이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었고, 예, 소상한 내용은 제가 아카데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그렇고요. 지금 시장도 2월 말하고 3월 첫날부터 6.25는 난리도 아닙니다. 예상보다 지금 세게 부러지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근데 어차피 받아야 할 때 조정이다 그러면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예, 우선 이제 가격 조정 아마 이번 주 정도에 일단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받을 조정이면 미리 좀 받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 오늘 또 제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세게 부러지는 그런 모습이, 특히 미국 시장이 그랬죠. 그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아마 이번 주 오늘하고 내일 정도, 오늘 정도 좀 조정이 나오면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가 잘 가다가 지난주까지 한 달 오른 거 그냥 증시 격언에 한 달 오르고 3일 만에 그냥 꽂듯이, 예? 오름 30일, 내림 3일이란 말이 있죠. 딱 그 모양입니다, 2차 전지가. 예.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2차 전지가 이게, 물론 이제 파생시장 영향 때문에 전 그렇다 보는데, 매월 첫날, 그러니까 올 들어서 1월 2일 날, 그 다음에 2월 3일 날, 오늘이 3월 또 첫날이죠. 첫날만 되면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 칩니다. 주가를 잘 올리다가 그냥 팍 밀어버리고, 첫날부터 아주 사람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건지, 아무튼 첫날만 되면은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 원인이 뭔지 저도 지금 분석 중인데, 설명 대화 한번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 또 아카데미 내일 모레 하니까 거기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설명드리고, 이제 지수 기준 했을 때는 3월 달은 또다시 저가 매수 기회다. 작년에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고 다 홀딩하고 넘기시라고, 배당까지 받으시라고 그런 말 드렸었는데, 예,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나올 조정이면, 예, 단기적으로 한번 화끈하게 얻어맞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3파를 기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종목보다도 일단 시장이 먼저예요. 미국 시장이 지금 예상보다 강하게 불어졌는데,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부터 미국 시장이 재미없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공개방송에서도.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갑자기 또 이제 금요일날 좀 반응 들어왔다가 왜 밀었는지 봐야 되겠죠. 어제 발표했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그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50.3이 나왔었거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50.9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기준선 우에 있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우상향 기조로 이어갑니다. 아시겠죠? 주말에 발표했던 PC 물가지표도 예상치만큼 나왔었고, 근데 그 전에 발표했던 ISM 서비스업 지수하고 소비자 신뢰지수, 심리지수가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약간 소비 쪽 지표가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기도나 우려 아니야? 그런 찰나에 어제 ISM 제조지수 안 좋게 나왔었고, 이 GDP 나오죠.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을 이제 추정하는 그런 지표인데, 요 GDP 나오가,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한 2% 플러스 2% 중반대였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지난 주중에 마이너스 1.5까지 뚝 떨어지고, 주말 사이에 또 마이너스 2.8까지 요 GDP 나오가 요 모델이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시장에서 요걸 좀 우려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상품 무역 수지 현황인데, 1월 달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1,530억 달러. 블룸버그에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난 1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미국의 무역 수지 규모 적자 규모가 미국은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종이를 팔아먹는 나라고 종이를 팔아요. 달러를 팔아서 상품을 구입하는 나라 아닙니까? 뭐 우리라든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구입하는 거고 종이 팔아서 상품 구입하는 나라가 어떻게 무역 흑자가 나겠습니까? 예, 영어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면 드릴 거고요. 상품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1160억 정도, 60억 달러 정도 예상했는데 그보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죠. 이게 사상 최대 금액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요건 지금 10년 이래 최하고 아마 이 지표가 생긴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최저치. 뭐 2월 달에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거라 봅니다. 2월 달은 이게 사상 최저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GDP 나오고 뚝 떨어져 버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거 뭐야? 어제 그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준치 이상에 선방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의 그 가장 연관성이 깊은 그 지표거든요. 상당히 선방한 거예요. 근데 그 ISM 제조업 지수는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요게 뚝 떨어져 버리니까 거기서 예, 의구심을 품는 것이죠. 근데 이 원인이 뭐냐면 1월 달에 그러니까 수출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해서 한 2%밖에 증가 안 했는데 이 수입이 11%가 증가 11% 수입이. 예, 왜 그러냐면 수출이 2%밖에 증가 안 했는데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그 뭐 산업재라든지 일반 소비품 같은 경우도 미리 이제 수입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 기업이라든지 소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사상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 2월 달부터는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이게 터닝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것도 일단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예, 아무튼 요게 이제 주말 사이에 GDP 나오고 마이너스 2.8까지 급락 나오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지금 GDP가 2분기에 마이너스 기록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작년 대비해서 GDP 성장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미국의 이제 종목군들, 사업개미분들 다시 국내로 들어오시라고 제가 했던 이유가, 예, 물론 전 품목이 다 그러진 않겠죠. 여기서 엔비디아, 뭐 테슬라, 메가 세븐 종목군들이 다 더욱 막 급락 나버리면 전체 지수가 더 밀어버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제 확보하면서 박스권을 유도하고 작년처럼 그렇게 아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3월 달에 기점을 가지고 아주 크다란 시장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종목 업종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그랬듯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언제 그랬었냐면 제가 이제 시청자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자, 우리나라가 2003년도 있죠. 2003년도. 그 2023년도. 요 1월 달, 2월 달이 사상 최대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어요. 이 지표가 생긴 이래 2023년도 2월 달에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코스피 지수가 요때는 이제 금리 인상하니까 1차 2022년도 뭐 9월 10월 달에 한번 급락 나왔었고 그다음에 2023년도 요 무역 수지 적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을 때 그때 2200까지 빠졌었거든요. 2200. 이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미리 반영되고 무역 수지가 다시 이렇게 서서히 적자 폭을 줄이고 예, 이제 흑자로 올라서면서 지수가 이제 이렇게 올라온 것이죠. 작년까지. 아마 미국도 이런 모델을 지금 따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뭐 반도체 뭐 또 관세 얘기 나오고 뭐 2차 전지 지수도 이제 밀려면 그들 종목군들도 밀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좀 급락이 나왔었고 아무튼 이 지표는 일단 현재 미국 시장도 좀 반영이 됐다. 좀 과도하게 밀었다.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저께 비트코인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전략 자산으로 뭐 비추가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의 엔비디아 주식의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도 예, 옵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그 얘기 꺼내기 전에 콜옵션 한 2억 달러가 매수 들어오면서 트럼프가 전략 자산으로 비추하겠다 그 얘기 끝나고 나서 거기서 바로 청산이 들어가요. 다시 그냥 비트코인 급락이 나와버렸죠. 네, 옵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아마 이번 주 좀 지나가면 조금 이제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 증시가 지금 단기 감매도 구간이에요. 감매도 구간.
네, 요 공포와 탐욕 지수 보시면 작년 9월달, 10월달 있죠. 요때 이제 급락 나왔을 때 그 라인까지 지금 밀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 타임라인상으로 한 20 초반 정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 증시가 뉴욕 증시가 요때는 살찐 돼지였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굶주린 늑대로 변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오른쪽에 요 빅스 역발상 지수 보시면 작년에 동일한 위치의 탐욕 지수가 지금 극심한 공포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극심한 공포 구간. 예, 요때는 빅스 지수가 급등이 났었죠. 이때는 3대 지수가 다 밀어버렸죠. 다우, 나스닥, 러셀 2000부터 해가지고 S&P 500까지.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메가세븐 때문에, 예? 다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하방 120에서는 하방 경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요때 작년 9월달, 10월달에 이렇게 타임라인상으로 공포와 탐욕 지수가 20까지 밀었을 때 여기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오른쪽 보시면 지금 요번에 이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나스닥 메가7 종목 위주로 지수를 누르면서 다른 종목까지 압박을 하고 있더라. 이렇다는 얘기죠. 이거 무슨 얘기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뭔가 미국 시장도 3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손바꿈이, 종목별 손바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커다란 중대 변곡점에 있으면서 이제는 이제 2분기 4월 달을 앞두고 뭔가 지금 업종 및 종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감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까지 조금 흔들면 주 후반 가서는 일단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시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뭐 종목 들어가서 지금 이것저것 막, 그죠? 예.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장이 아니니까 시향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뚝 부러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 1986년도부터 그다음에 S&P는 1950년도부터 월별 이제 월 평균 상승률 데이터인데 보통 1월 달은 이제 1월 효과 때문에 강하죠. 2월 달이 좀 찌글찌글합니다. 2월 달. 2월 달에 조정이 나옵니다.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 작년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3월 달, 4월 달은 더 좋아요. 3, 4월 달은 미국 시장이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S&P도 마찬가지고 3월 달, 4월 달 좋고 5월 달하고 이제 6월 달에 좀 찌글찌글합니다. 2분기 한 중반 정도 들어서게 되면. 예, 그리고 이제 7월 달, 8월 달 좋고 9월 달, 작년도 9월 달, 10월 달 많이 밀었죠. 특히 9월 달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좀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월 이번 주 지나가게 되면 미국도 좀 되돌림 반등에 들어서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시장 같은 경우 2월 달까지, 예, 그러니까 2월 27일까지 좋았어요. 근데 2월 28일 날 마지막 날 그냥 급락을 유도시키면서 올랐던 거 다 토해내 버렸죠. 그러니까 이따 제가 또 상승률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장도 뭐 2월 달은 27일까지 좋았었고 28일 날 마지막 날 상승분을 다 토해냈기 때문에 3월 달도 아마 이번 주 정도 가격 조정 나오면 바로 또 이제 V자로 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만기까지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조정을 예상하고 접근하시고 그 이후에 시장이 이제 올리더라도 올릴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딱 그림 보시면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화요일 날 금리 인하를 했죠. 기준금리. 그래서 2.75가 되는데 그날은 환율이 변화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 했을 때도 환율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시장이 좀 안정적이었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그랬더니 금리 인하 했다는 얘기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도 이후에는 이제 원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뭐 작년 연말처럼 1,480원까지 치어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이제 금리 인하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달러 약세. 근데 안 그래도 달러 약세가 조금 이제 반등이 들어올 자리였어요. 달러 인덱스.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그림을 좀 이해하시 편하게, 아래쪽은 여기 원화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 예? 여기서 원화 약세 전환됐다가 1월 달부터 이제 원화가 강세 전환되면서 코스피도 같이 올라왔던 거 아니겠어요? 예, 달러가 이제 여기서 반등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달러가 한 1% 정도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근데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그냥 한 2.5% 다시 또 급락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바로 그냥 환율 영향 받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반도체며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환율 영향, 국채금리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 원인이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원달러들이 아침에 소폭 플러스 출발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제가 계속 연말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달러 약세, 그다음에 국채금리 약세. 예. 국채 수익률은 크게 반등 안 나왔어요. 오히려 이제 그 50일선까지 무너졌습니다만은 달러가 좀 반등 나고 워낙에 요건 또 지난주에 우리가 또 금리 인하 했던 그 영향도 좀 일부는 있었을 거예요. 그날은 반영이 안 됐어도. 그래서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 워낙에 이틀 만에 막 26원이가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다른 기업들한테 지수한테도 영향 안 미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뭐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원화가 그 작년 연말에 기록했던 1,480원까지 다시 또 약세는 되고 뭐 그러지는 않고 달러도 이제 계속 약세는 되는데 요거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최소 이제 방향이 고점이 한번 나오면 고점이 피크가 나온다 그러면 환율은 한번 방향이 결정이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되밀어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도 눌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좀 환율을 달러 인덱스 오늘도 아마 좀 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말에 좀 밀었었어요. 예, 이런 부분은 2차 전지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요 그림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요 시간에 우리나라 한국 MSCI ETF가 딱 여기 저항이었다고 그랬죠. 저항. 예? 예, 요 추세선 상단 저항. 근데 오른쪽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최고점 대비 피보나치 61.8%. 여기가 가장 강한 저항이에요. 기술적으로.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딱 저항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께 거래소하고 코스닥 그 일별 수급까지 보여드렸었죠. 개인 투자자분들만 좀 급하게 매수하더라. 너무 급하게 매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조금 한 발 좀 물러날 자리다. 거기다 신용까지 막 쓰면서 신용이 단기간에 한 3종 정도 늘었거든요. 거기서 딱 얻어맞은 거예요. 거기서. 예,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금요일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올 줄은 저도 생각 안 했습니다. 일단 조정은 들어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역연자로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3월 중순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 번에 얻어맞았다, 한 번에. 근데 지금 보시면은 MSCI 한국 ETF 같은 경우는 또 지지맥점이죠. 여기 지지맥점이에요. 여기서 밀어봐야 지수는 이제 크게 밀 자리는 없습니다. 지수 기준했을 때는. 근데 오른쪽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거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민다 그러면 한 2,450 정도.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사실 오전에 2,450인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연초 요 라인까지 2,450 아래로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땐 땡큐입니다. 여기서 절대 겁먹을 자리가 아니에요.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간 그랬어요. 절대 주식 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고 공개방송에서도. 연말에 그냥 그렇게 막 급락시키고 저점 깨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렇게 했는데 연초 딱 되니까 제 예상대로 급반등이 들어왔잖아요. 다시 한번 지금 저점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한번 눌렀다 가줘야 돼요, 사실은. 눌렀다 가줘야 되는데 단기간에 너무 눌러버리니까 약간 시장의 충격이 많이 가해졌다라고 볼 수 있으나 어차피 나올 조정이다 그러면 빠르게 주고 가격 조정부터 주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좀 박스권 횡보하고 나서 예, 상 3파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구간에서 타이밍 조절만 조금 하면 되고 주식 뭐 1년 360을 맨날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조금 기다릴 때는 좀 시장이 좀 피로감을 느끼네. 개인 투자자분들 신용이 많이 늘었네. 미국 위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크게 부러졌네. 며칠 조금 좀 감망하면서 좀 중기로 가져갈 거 좀 야금야금 모아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장을 지켜보는 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시 등락률을 보시게 되면, 자, 이건 이제 1월달, 2월달이죠. 예. 1월 달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재미가 없었어요. 다우 같은 경우는 한 4.7% 올랐는데 2월 달은 마이너스, 나스닥은 3.4% 4% 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영향이죠. 여기서 이제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스닥이 많이 밀었네, 다우보다. 2배 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당 5% 밀었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뭔가 변화가 나오는구나. 응? 메가세븐은 이제 좀 힘들겠는데? 더 안 밀린다 하더라도 작년처럼 그렇게 수익 주는 장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요.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제가 공개방송 작년 12월 달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8만 달러에서 7만 달러 거기 그 정도 눌림 주게 되면 그때 매수다. 지금 8만 달러까지 어제 그제 살짝 한번 깼었죠. 지금에서 이제 분할로 보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아무튼 독일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2달 연속 급반등이 들어왔고, 일본 니케이도 재미가 없네. 마이너스 6%. 중국은 지난달 빼고 이렇게 올랐어요. 홍콩이 상당히 강하죠. 코스피도 4.9. 근데 2월 달은 거의 강보합. 마릴라 빠지면서. 코스닥도 2달 만에 그래도 한 10% 올랐어요. 예. 그러면서 2달 동안 오른 폭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다우지수는 그래도 3.1% 올랐고, 미국 내에서도 나스닥은 빠졌는데 다우는 또 올랐네. 2달 동안. 뭔가 변화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변화일까? 뭔가 변화가 나오잖아요. 1월달, 2월달 이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반기까지 보통 보면. 아시겠죠? 독일 같은 경우도 한 13% 올랐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번 눌림 줘야 되고, 이 자금이 어디로 갈까? 일본으로 안 가죠. 네, 지금 워낙 강세 계속 이어질 것이고, 중국 이제 전인대 끝나면 중국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홍콩도 지금 14% 올랐으니까 조금 한테만 눌러줘요. 대만도 강보합이고, 코스피 5%, 코스닥이 9%.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승률 3위거든요.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하반기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지금 한번 눌릴 자리에서 단기간에 예상보다 좀 세게 부러진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 이제 3월 달이잖아요. 그죠? 2025년도.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앞으로 10개월 남았잖아요. 그죠? 예. 이제 5분의 1밖에 안 지났어요. 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요 추세가. 그래서 그 중간에 3월 달,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까지, 예, 좀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요번을 또 기회로 보시는 거예요. 기회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이제 국내 증시 들어가는 거 전략. 국내 증시 보시면 요때 제가 이제 외인들이 여기서 선물을 더 이상 크게 매수 안 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요때 한 번 더 끌어올렸어요. 이날. 슈팅을 만든 슈팅. 그러면서 요 추세 상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빨 끌어올려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한 번에 그냥 지난주에 4만 개가 넘게 때려버렸습니다. 다시 원위치 해버렸어요. 예, 근데 지난주부터 사실 그 증권하고 개인들이 콜매수가 좀 거세게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외인들이 지금 눌림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지난주에 좀 때릴 만큼 때렸기 때문에 현물까지, 특히 이제 2월 28일 날 하루 만에 MSCI 그 리밸런싱이 있었지 않습니까? 편출 종목군들을 해가지고, 1조 5천억을 때려버렸어요. 1조 5천억을. 말일날. 거의 1조 6천억. 원래는 이제 한 1조 원대 초반 정도만 매도하는 건데, 말일날 그냥 골고루 때렸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또 요번에는 막 몰아서 때린 게 아니에요. 삼전 같은 거 외인들 매도세가 지금 많이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 삼전도 이제 다 왔다는 얘기죠. 바닥을 다 하긴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난달에. 그래서 외인들이 이번 주부터는 선물 매도할 게 크게 없습니다. 예. 단지 이제 선물 매도할 게 없는데, 여기서 지수를 한번 더 뺀다 그러면 대형주, 2차전지 오늘처럼, 아니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반도체하고 2차전지 시총이 가장 높으니까 그쪽을 좀 더 누른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안 빼면 이왕 민 김에 좀 쉬었다 가자 그래. 한 1, 2주 정도 왔다 갔다 행복. 이렇게 만들겠죠. 시간 죽이기. 너무 지금 거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증권하고 개인들이 콜옵션으로.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선물 더 때릴 게 없고, 내일부터는 조금 이제 좀 시장이 이제 하반 경직 정도는 내일장 주 중반 넘어가게 되면 확보할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 자, 예탁금은 차분하게 증가해요. 차분하게 증가합니다. 작년 연말에 예탁금 저점 나오고 나서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3개월 동안 계속 증가를 하죠. 물론 이제 56조, 58조 원이 여기가 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58조 원을 이렇게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이 종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상산파가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수급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때는 이제 어떤 특정 종목, 업종만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때는 이제 대다수의 종목군들,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 전에 지금 한번 신용이 작년 연말 저점 대비해서 3조 원이 증가했어, 3조 원. 3조 원.
그러니까 작년에 최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뭐 신용이 낮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인데 물론 신용이 증가해 또 주가 반등이 들어옵니다. 예탁금이 여기서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해버리면 굳이 뭐 신용이 증가 안 해도 되는데 예탁금은 좀 찌글찌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데 신용은 예탁금이라도 이렇게 찌글찌글 증가하니까 신용이라도 이렇게 증가를 해야 이제 뭐 코스닥이 됐던 거래소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단기간에 또 이렇게 증가해버리면 그다음에 또 저항이잖아요. 여기가 저항. 여기서 좀 일부는 물량을 털고 나서 가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여기가 일단 굶주린 늑대였었고 여기 살찐 돼지였었고 요건 이제 중간 지점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관하고 외인들 계속 때리는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좀 그 마음이 급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서학기미들 작년에 막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테슬라도 제가 작년 연말에 고점 찍어드렸습니다. 그죠?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재미가 없다 그랬죠. 근데 그쪽 막 들어갔는데 테슬라 막 밀어버리지.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그냥 막 그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넘거든요. 3조 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그 환율로 따지면 5,400조, 5,500조 되는 그런 기업이 뭐 9%, 8% 왔다 갔다 하죠. 거기다 또 비트코인 또 작년 연말에 또 오죽 많이 들어갔겠어요? 비트코인 물리지. 네? 사실은 금은 안 사시고 잠깐 수익 줬다가 그냥 비트코인 지금 막 8만 달러까지 막 위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많이 서학개미들 제가 작년에도 아마 그거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그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 150억 달러예요. 150억 달러.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그랬죠. 근데 워렌 버핏은 사상 최대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 기사 나온 거 제가 보여드린 게 있어요. 그게 지금 2달 지나니까 시장이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 이게. 예. 우리 개인들은 꼭 항상 그 확인하고 들어가고 추격 매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급하니까 막 신용으로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예. 단기간에 또 이제 지수 올리면서 외인들 계속, 코스닥 한 번에 이제 계속, 원래 지난주 초반부터 조정이 나왔어야 하는데, 예, 계속 개인들 매수하게끔 유도를 시키면서 물량 떠넘기고 한 번에 때려버린 겁니다. 신용도 여기서 조금 이제 주가 조정 나오면서 좀 이 정도, 한 1조 원 정도 이렇게 해소되는 시점? 예. 그 정도까지 일단은 신용이 좀 감소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뭐 신용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막 증가해버리면 나중에 더 데미지가 크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분간 또 신용 여러분들 그 스탁론 쓰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2차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도 제가 목요일 날 아카데미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1강 한 거는 녹화 다 돼 있어요. 한 달 동안. 예. 그래서 그 녹화 청취하시면 되고, 이번 주는 내일 모레 또 아카데미 저희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종목 추천도 같이 들어갑니다.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시고, 전체적인 시황,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아주 핵심 사항 같은 경우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아시겠죠? 자, 2차 전지 이제 하락 원인을 이제 보는데, 먼저 이걸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왜 월 1월 달부터 2월 달 오늘까지 매월 첫날에 2차 전지 누를까? 이거 보세요. 자, 에코프로 보시면요. 1월 2일 날이, 예? 첫날이죠. 올해 첫날. 1월 2일 날. 이날 음봉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버립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눌리면서 저점을 살짝 깨버려요. 1월 첫날부터 기분 나쁘게. 그죠? 1월 첫날부터 연말까지 도지만 12월 30일까지 양봉 도지고 1월 첫날부터 음봉으로 살짝 누르면서 이날 한 4.4% 뺐죠. 그러면서 연말 저점을 깨버리니까 기분 진짜 그죠? 그 다음날 또 양봉을 또 올려버리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또 2월 달도 제가 또 2월 달이에요. 2월 달. 2월 3일이 첫날이죠. 2월. 요 날. 1월 말까지 또 잘 버티다가 2월 첫날 되니까 여기 또 장대 음봉 이날은 10% 가까이 밀어버렸어요. 10%. 자, 차트 이렇게 보시면요. 자, 1월 말까지는 1월 첫날에 이렇게 눌러놓고 나서 음봉으로 1월 말까지 잘 올라가. 그죠? 20에서 한 번도 안 깨고. 아, 이제 돌리나 좀? 근데 2월 첫날, 2월 3일 날이죠. 장대 음봉으로 이날 한 10% 넘게 뺐습니다. 10%.
10% 아니 장중에 9.1%. 그러면서 1월 한 달 올렸던 거를 음봉으로 툭 깨면서 21선까지 종가상을 아래 것도 없이 눌러버려요. 아, 이것도 저점까지 밀겠는데. 그 다음날 또 살짝 장중에 올렸다가 이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움직여요. 그죠? 2월 만긴 날 여기서 또 급등시켜버립니다. 또 2월 만긴 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난주까지 차트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지난주까지. 여기 보시면 이거 뭐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예? 거꾸로 보나 앞으로 보나 정상으로 보나, 요 지지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요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1선까지 장악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1년 동안 이 하락 트렌드를 사실은 여기 고점에서 이 하락 트렌드까지 벗겨버렸죠. 이렇게 이거 벗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 동안 하락 나왔던 하락 트렌드를, 그것도 거래가 나오면서 완전히 벗겼잖아요. 어찌 보면 차트가 완벽했죠. 웬걸 월말에 이제 요날은 그 리밸런싱 효과도 있었었고 외인들은 선물 그냥 때려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었고요. 예, 조금 조정은 제가 예상했는데 오늘이 3월 첫날이죠. 첫날부터 다시 또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1월 첫날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2월 첫날 또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3월 첫날까지 또 음봉으로 밀으면 다시 또 요 저점을 깨버리는 거 보세요. 기어코. 이게 이제 파생 시장하고 연관됐다 보는데, 자, 그 다음 이게 있죠. 우선은, 자, 2차전지 이제 요 하락 원인이 앞서 말했던 이 보조금 폐지 우려감, 요건 이제 계속 지금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사실 우리가 아직 큰 흐름 봐서 미국이 지금 겁먹었죠. 미국이 뭐 동맹 얘기하고 반도체 포침 얘기하고 바이든 정부 때 지금 간세 때리고 뭐하고 하는 이유가 미국의 파워가 약화되는 시그널이죠. 옛날처럼 그렇게 막 강대국이고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다라면은 뭐하러 막 관세 때리고 하겠습니까? 예. 아무튼, 자, 보조금 폐지, 이것도 빨리 얘기를 하든지, 트럼프 대통령 그냥 선거할 때는 작년에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하루 만에, 예? 러우 전쟁 끝낸다고 해요. 지금 뭐, 4개월이 다 돼 갑니다. 보조금도 지난번 전기차 의무 제도 폐지 선언하듯이 그냥 빨리 선언해 버리면 이게 끝나버리거든요, 일단. 더 이상 약재 나올 게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조금 받은 저가 전기차 이제 올해부터 많이 출시되니까 사실 보조금이 없어서 전기차 가격이 좀 다운되고 많이 저가 전기차 나오면 사실 보조금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예. 요거 지금 있는 가운데서 아무튼 선언을 안 하니까 요거 남겨놓는 거 계속 지금. 그다음에 또 관세 부과 우려감이 생겼죠? 요거 일단 설명드릴게요. 원달러 환율도 단기간에 지난주 후반에 또 급등이 났었고, 아까 제가 말했던 미국 이제 소비 둔화 우려감까지, 뭐 작년에는 미국 소비가 뭐 좋을 때 전기차 올라갔습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테슬라 저점에서 400%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뭐 니비안이라든지 누시드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100%는 올랐었거든요. 우리 뭐 오른 것도 없어요. 아무튼 요게 일단, 또 다시 한번, 전기차를 지금 하락하는 거 요인인데, 근데 요것도 다 선반영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1일날 이렇게 꼭 기사를 보면은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요거 제가 기사 그때 나왔던 기사를 지금 캡처를 해온 거예요. 1월 1일날 신년 기사입니다, 이게. 1월 2일날이 첫날이죠. 거래 첫날인데 그 전날 1월 1일날 요게 막 기사로 쏟아졌어요. 우울한 K 배터리 새해 첫날부터 소재 에코프로 LNF 연간 실적 줄 적자다. 에코프로 BM 창사 첫 연간 적자. 네? 1월 2일 날 시장 출발하기 전날. 그러니까 1월 2일 날 아침에 툭 빼버린 거예요, 여기서. 2월 2일 날은 또 어떤 기사 나? 2월 3일 날이 또 2월 달 첫 거래일이잖아요. 한국 배터리 가전차 캐나다 멕시코의 생산기지 타격 불가피. 트럼프 관세 정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2월 3일 날 첫날부터 눌러버리죠. 3일 날. 이거 2월 2일 날 그 기사가 나오고 3일 날도 이런 기사가 막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뭐 나왔어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막 미국 시장 뚝뚝 부러지고 어제 또 이제 전기차가 많이 또 밀린 것도 있어요. 뭐 테슬라는 좀 반등 들어왔다가 5점 밀었고, 예, 그 다음에 뭐 전고체 관련, 배터리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니비안, 누시드 같은 경우도 민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트럼프 뭐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이것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여기서 관세 뭐 25% 더 부과하겠습니까? 그죠? 2차 전지 줄 하락, 핫 종목 해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 첫날 꼭 이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막 찌글찌글한데, 예? 이게 더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그 2월 3일 날 나왔던 이 기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풀이해드렸죠. 예? 배터리 3사 캐나다 관세 영향은 제한적이다. 예. 그러니까 LG엔소 같은 경우가 스텔란티스하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이제 건설 중인 배터리 셀 공장이 올해 3분기 정도에나 가동할 예정이거든요. 아직 가동도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올해 다 이제 가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캐나다 케벡의 양극재 공장.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합작이죠. 2026년도에 내년에서 이제 준공해가지고 내후년 가야 이제 완공 예정이거든요. 예? 요것도.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내 공장, LG엔솔, 조지아, 오하이오, 삼성 SDI, 인디애나, SK온, 조지아, 켄터키. 올해부터 이제 공장 가동을 지금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오늘 같은 경우는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올랐죠. 관세 부과한다 하고 나서. 지난번에 우리 포스코홀딩스 관세, 철강 25%,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한다고 나서 그러면서 올랐죠. 주가가. 그러니까 자동차도 오늘까지 봐서는 이미 선반영 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예? 멕시코에는 지금 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터리 3사 기업별 보게 되면 LG엔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건설 중인데 요거는 3분기 이후에 이제 가동 시작인데 아니 관세 여기서 25% 때려버린다 그러면은 뭐하러 지금 가동합니까? 캐나다 공장? 가동 늦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설비 투자가 끝났으니까. 반면에 미국 죄송합니다. 제가 입에 그 혓바늘 돋아가지고 오늘 제가 소리 좀 안 되는데 목도 안 좋고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답답해서. 일일만 되면 아주 그냥 차트를 그냥 난도질 해놓습니다. 난도질을. 악재도 새로운 거 나온 거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그 거래소 이전 그 철회 얘기 나왔는데, 예. 그 주식 뭐 관계자들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예? 양치기 소년 돼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주가 막 단기적으로 이제 연기금 수급에 영향을 주는데, 예. 큰 흐름상 이제 크게 영향 안 준다 얘기죠. 아무튼 이거 말씀 끝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공장 조지아주하고 오하이오 요 공장 가동 이제 합니다. 이거 준비 중이고 일부는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제 미국 내 공장만 가동하더라도 올해 수율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거기다 올해 또 50% 이상 증가한다고 그러죠. 생산율이. SDI, 인디애나 공장 가동 및 준비 중. SK온 에코프로 BM하고 포드하고 합장 중인 캐나다 케벡 양극재 공장은 요건 내년에 준공 들어가서 2027년도 내후년에 완공 예정이죠. 얘는 지금 준공도 안 들어갔어요. 반면에 미국 내 공장은 인디애나. 네, 공장 가동 및 준비 중이다. 포스코 피체임이 이제 케벡 공장 완공 시기가 올해 3분기예요, 3분기. 예? 요것도 GM하고 이제 합작한 건데, 얼티언캡. 예, 양극재 공장 건설 중인데, 이게 3분기 이후의 예상인데, 지금처럼 뭐 관세 때려버린다 그러면은, 나중에 공장 늦춰도 됐죠? 가동을. 물론 지금 트럼프가 이제 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합니다만, 또 협상은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이제 SK온하고, 예, 포드하고 삼삭. 요거 2027년도니까 하반기인데, 가동 요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캐나다 지금 뭐 관세 영향 거의 없거든요. 미국에 있는 공장만 가동하더라도 올해 2차 전지 생산량이 뭐 작년 대비해서 50% 양극재 생산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미국 내 이 공장만 배터리 3사가 가동하더라도 충분히 예, 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로 캐나다 공장까지 돌립니까? 관세 때린다는데.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IRA 보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무슨 뭐 지금 뭐 미국 시민들 멱살 잡고 강제로 그냥 우리 배터리 안 사면 너희들 그냥 알아서 해. 우리가 협박했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 때 뭐
IRA 그 보조금 지급해 준다 해가지고 거기서 공장 지어가지고 공장 짓게 되면 이거 다 공화당 지역이죠. 공화당 지역입니다. 공화당 지역. 그러니까 공화당 주지사들이 그 지역 주지사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아니 공장 짓고 거기서 그냥 또 우리나라 또 근로자들이 거기 가서 또 제품 생산합니까? 다 미국 현지 관리자들 몇 명 빼고는 미국 현지 그 미국인들 근로자들 저 일자리 만들어주고 공장 가도 나중에 또 법인세 세금 나가지 세금 내지. 우리가 뭐 강제로 지금 배터리 제품 사라고 했어요? 좋으니까 사는 거지. 2017년도 트럼프 정부 때 1기 때도 그때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 전 세계 1위잖아요. 예. 세탁기 관세 100% 매겼죠? 100%. 100% 때리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에 이제 세탁기 1위기업 월풀이 세탁기 판매량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줄어버렸죠? 관세 100% 때린다 가지고 월풀의 세탁기 판매량이 늘었습니까? 예. 비싸던 싸던 간에 많이 팔리는 제품이 좋은 거거든요. 많이 팔리는 게. 비싸도 좋으면 많이 사는 거예요. 관세를 100% 때리든 50% 때리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캐나다 또 뉴스에 그냥 뭐 아침에 뭐 이게 막 기사가 엄청 막 쏟아졌는데 캐나다 공장은 지금 사실은 현재 그 영향 안 받습니다. 이게 국내 기업들이. 아시겠죠? 예. 요거 일단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미 나왔으니까. 나왔잖아요. 아까 철강도 그랬고, 기아 같은 경우가 멕시코 공장이 있습니다만은, 예, 기아도 지금 오늘 오히려 그동안 이제 미리 선 반영되고 나서 오늘은 오전에 이제 올랐다가 이제 하방 경직을 일단 확보했잖아요. 차트 지금 보시면요. 그죠? 현대차 이제 저점 깼다가 지금 다시 또 오늘 살짝 반등 들어왔고. 지난번 제가 포스코홀딩스 그랬지 않습니까? 포스코홀딩스 여기서 이제 관세 25% 부과하고 나서 그 전에 좀 눌렀다가 오히려 이제 관세 부과하고 나서 주가 좀 올랐잖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얼마 안 밀리죠? 그러다가 또 이제 밀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제 시간 안에 다 설명드릴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그 하반기부터 연말부터 내지 1월 달부터 요 포스코피츰하고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대차 잔고가 많이 증가하긴 했어요. 한 300만 주 정도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300만 주 정도 작년 연말 대비해서 증가한 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900만 주 초반까지 갔다가 1200만 주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포스코피츰 같은 경우는 100만 주까지는 아니고 한 80만 주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80만 주.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일단 대차 거래 잔고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많은 대출을 통해서 투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변동성이 좀 커질 확률이 높죠. 지금처럼.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차 잔고가 증가한다 그러면 공매도의 메이저 세력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이제 빌리는 거죠. 그래서 대차 잔고를 늘려서 이제 공매도 나중에 때리는 것이죠. 예,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무조건 대차 잔고가 증가한다 해가지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거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공매도, 그때 이따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공매도를 이제 많이 한다. 예? 공매도 때리기 위해서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해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긍정적인 영향,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있는데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투자자들이 메이저 되겠죠. 대차 잔고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더 많은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시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는 유동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31일부터 정부에서 이제 공매도 재개를 전면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기능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종목별로 공매도 비중이 뭐 30%, 40%, 50% 있는 종목도 수두룩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 공매도 비중이 많아야 2% 미만이거든요. 뭐 일부 종목으로 집중돼 버린다 그러면은 예, 그들 종목군들은 좀 고생 좀 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전체 지수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아카데미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대차 잔고 이렇게 막 증가한다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올라가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어느 구간에서 증가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처절하게 2차전지처럼 처절하게 빠져가지고 지금 그 1월 달에 저점 한번 깨고 예, 조금 반등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에코프로비아 40% 들어왔고 지금 다시 또 원위치 했고 예? 오름 30일, 하락 3일. 3일 만에 원위치 해버렸어요. 올리지를 말든가 차라리 그러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악재도 뭐 새로운 악재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위치에서 대체 잔고가 많이 증가하느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보시면 처절하게 주가를 한 2년 동안 빼가지고 22만 원까지 뺐는데 여기서 대체 잔고 증가한다 해가지고 공매도 여기서 때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월봉에서도 그렇고. 예? 이미 또 관세 부과까지 다 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데서 대체 잔고 막 증가를 했어. 이런 식으로. 작년 이런데. 예? 이런 데서 막 증가를 했어요. 고점에서. 그럼 그때는 이제 대체 잔고 증가하면 주가가 이제 공매도 세력도 막 때려가지고 밀리겠죠. 근데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3분의 1 토막 나가지고 무슨 뭐 병아리 오줌만큼 올랐잖아요? 예? 여기서 그냥 10만 5천 원까지 갔다가 그것도 한 2달 동안 40% 올려놓고 다시 원위치 해버려. 목이 눈물만큼 지금 오른 상태에서 뭘 오른 게 있다고 다시 원위치 해버립니까? 근데 여기서 무슨 대체 잔고 좀 증가했다 해가지고 주가 공매도 또 때려가지고 여기서 10만 원 깨고 5만 원까지 다시 밀까요? 그럴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긍정적이다. 뭔가 이제 투자가 좀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로 보시면 이 두 종목도 대체 잔고도 이게 추세가 있는 거, 추세가.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번 주 넘어가게 되면. 요거 뭐 다음 주까지 일단 체크해 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다음. 근데 또 에코프로는 또 대체 잔고 증가 안 합니다. 에코프로는 오히려 또 대체 잔고가 또 감소해버렸죠. 그죠?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 구간이 조금 증가했는데 LNF도 한 6, 70만 주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근데 2023년도 그 최고점하고 좀 저항이죠. 에코프로도 여기서 최고점에서 고점 찍고 나서 이 추세 저항 딱 얻어맞고 1000만 주까지 갔다가 100만 주가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지난주에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피체인 오늘도 많이 밀었던 이유가 뭐냐면 LG엔솔도 마찬가지. 이거 보여드렸죠? 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LG엔솔 올 3분기부터 이제 배터리 셀 공장 가동 시작 예상이다 하니까 네? 캐나다 관세 어제 25% 때려버리니까 오늘 제법 밀린 거예요. 포스코 피체인 같은 경우도 예, 양극재 올해 3분기 이후에 이제 가동 완공 시기가 올해 3분기인데 포스코 피체인도 캐나다의 공장 3분기에 완공하네. 이 관세 25% 두둑에 맞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바보입니까? 바보예요? 캐나다 뭐 케벡 공장에서만 양극재 생산합니까? GM하고 합작한 거 아니야? 또 GM하고. 그러니까 오늘 좀 세게 맞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 근데 주가 지금 포스코 피체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가 봐서 공매도를 다시 한번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제 순기능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31일 날 공매도 전격적으로 재개하는 게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해외 그 헤지펀드자들을 언제부터 공매도 대기 안 하고 막 작년 연말부터 막 물어본다 그러죠. 기관들한테. 왜냐면 공매도 세력들은 이 공매도가 소위 얘기하면 보험성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롱숏 전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해주진 않잖아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공매도 잘못 쳐버리면 2023년도에 그때 뭐 강남에 붙있고 뭐 싱가포르에 무슨 뭐 공매도 잘못했다가 아주 그냥 파산해버렸잖아요. 몇몇 기업들이. 그죠? 공매도는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수익 나게 되면 100%죠. 뭐 수수료 세금 띄면 100%도 안 돼요. 근데 손실 나게 되면 뭐 200%, 300% 손실 날 수도 있어요. 공매도 세력들이라고 다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롱숏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공매도 한다는 것은 약간 보험성이에요. 보험성 전략. 그런 물량일 수 있다는 얘기, 이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거 이제 공매도 현황입니다. 예? 그 포스코 피체하고 에코프로 BM이 조금 이제 대체 잔고가 늘어서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까지 주가 하락률이 좀 유독 강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아픕니다만은 기분도 안 좋고 합니다만은 빠지니까 다시 원위치 했으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오히려 네,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말했더니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 갖는 기관 외국인들이. 네,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에 있죠. 공매도 잔고가 105만 주였는데 거의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지금 9만 주입니다. 9만 주. 9만 주입니다. 대체 잔고도 없어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래서 제가 지난 달에 이제 2월 초에 포스코홀딩스에서 계속 강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고, 퓨처인 같은 경우도 작년 1월 달에 공매도 잔고가 282만 주인데, 예, 요것도 한 175만 주로 줄었죠,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반등 들어올 때 좀 공매도 좀 때릴 수 있겠죠.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잘못했다가는 지금 처절하게 빠진 상태 아닙니까? 옛날에 뭐 카카오라든지 삼성전자 그 위에 있을 때 거기서 대체 잔고 증가하는 거 틀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 아무튼 이제 한 100만 주 가까이 공매도 잔고가 줄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액분하고 나서 이렇게 늘었죠. 5분의 액면 분할. 그래서 늘었다가 600만 주에서 지금 300만 주 반으로 줄었고, 비행 같은 경우도 거의 한 500만 주에서 지금 300만 주 초반에 한 200만 주 감소했거든요. 조금 만약에 주가가 반등에 들어오면 공매도가 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잔고가. 근데 지금 뭐 반등 들어온 게 없잖아요. 병아리 눈물만큼 올랐다가 다시 지금 원위치 해버렸지 않습니까? 뭔 여기서 또 공매도 때리겠습니까? 근데 공매도 단기적으로는 롱숏 전략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제 공매도 세력도 죽는다. 왜 그래요? 자, LG엔솔 보시면 작년 EPS가 뚝 떨어지죠. 재작년 대비해서 5,200원인데 주당 순이익이 1,800원으로 작년입니다. 작년. 올해는 지금 예상이 어떻습니까? 6,000원이에요. 6,000원.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가까이 증가하죠. EPS가. 내년에는 8,000원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올해는 고포주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코스닥 거래소도. 자, 엘소 같은 경우는 주당 EPS가 이렇게 급증하니까 어때요? PER은 작년에 퍼가 192배였는데 올해 거의 3분의 1로 탁 떨어져 버린다. 58배 예상이. 내년에는 42배로 떨어져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1등 기업이 지금 PER이 58배, 42배다 그러면 얘는 이제 뭐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에이션 기준에서 더 빠질 데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업들도. 예, 지금 보시면 양극재 빅3 PER이 이제 계속 낮아질 거라면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니까 에코비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800배였는데 올해는 지금 800배 예상이. 내년에는 182배인데 이게 이제 언제 가면은 내년 실적을 바라보면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지 그건 제가 내일 모레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이 지금 안 되니까. 포스코 피싱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PER이 거의 1000배 가까이 됐죠. 960. 이거 증권사마다 좀 틀립니다. 예, 제가 평균치를 지금 산정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작년에 293배, 올해는 130배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60배예요. LNF도 마찬가지고. 현재까지는 PER이 낮지는 않은데 하반기로 아까 LG에서처럼 이익이 이제 계속 좋아지게 되면 이 퍼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한 이번 달 지나서 늦으면 뭐 4월 중순 아니면 빠르면 이번 달 말. 예. 자,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끝까지 다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내일 모레 제 아카데미에서 핵심 중요한 내용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요거만 제가 말드릴게요. 예, 전략 요겁니다. 단기 가열 구간. 저 지난주 제가 비중 타이밍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 예, 3월 만기 다음 주까지 중요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예, 요거 제가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릴 거고 가격 조정 예상하고 종목별 손바뀜 할발. 근데 기회죠. 중기로는. 예, 2분기 앞두고 현재 지수 하단은 이제 분할 매수 구간인데 약간 가격 조정에 기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 단기와 중기 구분하시고 삼성전자 2차전 대표주 강력 무조건 바이앤 홀드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추가 중요 사항은 내일 모레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